네, 반갑습니다. 12월 첫 OM 사회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추단영입니다.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셨죠? 저도 축구 때문에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또 축구를 보면서 또 감동적인 명언이 또 있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저도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강의하실 리더님을 모시기 전에 궁금하시진 않겠지만은 저희 Y 아미를 조금 얘기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도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7, 8살 때 저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되게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아이들 유치원 픽업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나다가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왜 또 돈 더 잘 벌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라고 찾고 있을 때 저희 신랑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를 들었을 때 잘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잘 살고 싶었고 많이 벌고 싶었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자립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 돈 내산 저희 남편 월급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가정이 되게 무난한 그냥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속에 와 보니까 아니 다른 리더님들을 보니까 역경지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평범한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삶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성장 속도가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역경지수가 성장지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미를 하면서 그 역경지수가 다 왔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초기 사업자들 또 겁먹지 마시고요. 저도 이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되게 더 나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딱 뵀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좀 알아듣고 저희 집에 스폰서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 분만 찾아오시면 되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 그 위에 세 분이 우르륵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유정혜 스폰서님께서 사업 설명과 데모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진짜 오늘 강의하신 리더님이십니다. 이 진짜 깔끔한 정장을 입으시고 무릎을 꿇어가면서 옆에서 막 적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첩을 펼쳐가지고 너무 불편했어요. 뭐라고 저걸 자꾸 적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폰서님들이 가시면서 저한테 CD를 한 장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최은정 리더님의 상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CD를 듣고 이 사업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날 밤은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저는 잘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근데 끈기 있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건상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끈기 있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남편 크게 조금 약간은 좋지 않은 반응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딱 꽂힌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의하신 옆에서 적고 있는 그 박현주 리더님의 모습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분 옆에 있으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저는 저희 박현주 스폰서님이 딱 붙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속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리더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진짜 평범한 삶이 아니고 남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저 여행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여행 사진 보면서 되게 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속에서 꿈도 생기고 목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사회를 맡게 되니 영광이네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평범한 주부가 이렇게 변화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아미라는 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속에서 더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 성장해가지고 핀업해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맡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강의하실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에서 버티고 있던 큰 힘은 저희 스폰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나갈 겁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친절과 배려의 아이콘이십니다. 박현주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현주입니다.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긴장되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에 계신 리더님들 얼굴 뵈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OM을 진행하나 했더니 전국으로 줌이 나간대요. 줌에 계신 리더님들 제가 그냥 편안하게 부산 리더님들하고 얘기 나누듯이 할 건데요. 그냥 멀리서 그냥 저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OM을 맡게 되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저의 부족함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생각하게 되고, 이 책임감 있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또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이거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리더님들이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혹시 처음 오셨거나 아직 아메이를 알아보고 계시거나 초기 지금 진행하고 계신 리더님들은 꾸준하게 이 미팅에 참석하시면서 리더님들이 본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치를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이제 제가 느끼는 요즘 또 느껴가는 아메이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파트너와 상담하러 갔다가 파트너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보다 더 이쁘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요즘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안녕하세요의 뜻이 안녕할 안자에 안녕할 영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주변에 일이 워낙 많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있는 것만 해도 어쩌면 감사하고 내 가족과 이웃이 안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집에서 요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를 보게 돼요. 신랑이랑 영화를 봤는데 그날 신랑은 눈물바다를 저보다 감성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 이분이 이 영화가 배경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이고 요 가운데 앉아 있는 여자애가 여자 주인공이 이제 아주 어렵게 자란 보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아라는 이유로 자기가 겪어야 될 고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죽음을 사는 것이 힘들면 죽음을 사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면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스토리고, 이순재 할아버지의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어떤 곳인지 아시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데 이들은 너무 밝습니다. 아픈 사람들 같지 않게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자기한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가는, 그리고 이분들의 마무리 부분이 슬픔으로가 아닌 정말 끝까지 성장하는 삶으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2012년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2년 12월에 있습니다. 제가 연말쯤이라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012년이면 10년 전이에요. 그죠? 10년 전에 나는 뭐 하고 있었나요? 자, 그리고 2032년. 앞으로 훌쩍 10년이 지날 거예요. 10년 후에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으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선택들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또 왔습니다. 그죠? 여러 선택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우리는 2032년이라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들이 좋은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더님들한테 또 아메이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면서 이 아메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으로 다가가기를, 좋은 기회로 다가가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저는 한 10년 전쯤에 아이 둘을 낳고 사회에서 도태되기 싫어하는 그냥 경단녀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경력 단절인데 이대로 단절돼 버리면 나는 사회로 다시 나가기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주부 생활만 하고 있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주부 생활을 하다 보면 문지방 넘기도 힘들다. 자, 요즘 문지방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저 책에서 제가 꽂혔던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꿈에 꽂혔는지 아니면 늙는 게 무서웠던지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꿈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책을 읽기도 했고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속에 늙으면서도 좀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어가는 당신의 꿈을 구출하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거 나오더라고요. 꿈은 팔자를 바꾸는 도구다. 불행이란 원금 없이는 행복이란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지금 불행하십니까? 나중에 행복이란 이자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잘 건너가시면요. 그리고 운명이 장난칠 때 필요한 악재 테크가 있는데요.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뚫어주는 것은 긍정 마인드다. 이런 말들을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그때 몰랐다 평범한 노부부의 삶. 그 평범함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이 문구는요, 제가 보면 제 꿈을 모두 대변하고 있는, 모든 걸 담고 있는, 저는 항상 꿈을 얘기할 때 한 노부부의 이 행복한 장면을 떠올리거든요. 제가 노후에 끝까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이 한 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경제적 자유가 들어있고요. 시간의 자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관계, 좋은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있다면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자,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재정적인 거, 시간적인 거 모두가 뒷받침돼야지만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노부부가 앞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할까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랜 교직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퇴직을 하셔서 연금이 제법 많이 나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도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만약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오시면. 저는 그 말이 그냥 언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말인 줄. 나한테는 없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2년 전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12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에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지금 모든 감당을 아빠가 다 하고 계셔요. 경제적인 부분은 준비가 돼 있으셔서 그나마 잘 버티고 계신데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아빠의 건강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도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대변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년이 되면 한 살 더 먹을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그런 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 아시죠? 100세를 살아보니 책을 쓰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인생을 설계할 때 3단계가 필요합니다. 30세까지는 교육받는 시기, 65세까지는 일하는 시기, 은퇴 이후의 시기는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 90 넘으신 분 안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90세 이전에 늙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90쯤 돼서 늙었다고 하면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102세가 되셨고 내년에 103세가 되실 테죠. 지금도 TV에 나오셔서 앉아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윤동주님을 아신다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표들을 봤었겠지만 요즘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는데 그 아이도 아직까지 교육받을 시기가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받는 시기,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는 시기, 자, 그리고 열매 맺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그다음 90세, 120세, 140세까지. 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140세 만기 보험을 넣는답니다. 드디어 140세 보험이 나왔대요. 제가 10여 년 전에 아메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80세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100세를 준비해야 된다. 100세 보험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140세가 나왔대요. 자, 그래서 조금 이게 축복일까? 자, 한번 볼게요. 길어지는 노후가 축복이 되기를.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네요.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시기. 적자보다 흑자 시기를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길어지는 노후가 축복이 되기를 만들려고 하면 흑자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적자 시기는 줄이고. 그죠? 근데 흑자 시기를 늘리는 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나중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59세 이후나 60세 이후로는 결국 적자로 돌아선다. 그러면 뭐냐면은 결국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쓰는 것보다 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계속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저는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박중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자예요. 기자인데 어떤 기자냐면은 일본에 가서 취재를 오랫동안 했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꽤나 많대요. 일본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본 사회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국가적으로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우리도. 그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한테도 빨리 다가오고 있네요. 생각해 보면 10년 후 저는 이렇게 되니까 저는 거의 60이 다 돼가더라고요. 10년 후에. 그래서 보면은 이 책의 골자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노후 수업을 통해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먼저 일본 사회를 받고 그랬더니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불행해지더라. 돈이 있든 없든. 그래서 나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준비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편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리스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돈 아닙니까? 첫 번째, 돈이 없으면 노후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죠. 건강이 없으면 진짜 돈이 있어도 불행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랍니다. 나 너무 외로워요. 관계와 연결되는 게 권태 리스크라고 합니다. 나 할 일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넘쳐나는데. 그랬을 때 힘든 노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제가 되게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서 요걸 넣었거든요. 은퇴 이후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소. 미래세 은퇴 연구소에서 한 건데 1번에 한번 제일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성인 자녀 리스크. 빈도가 가장 높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제 소비자들이나 지인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언니 우리 집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말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 자 보시면 창업 실패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받아서 나온 그 목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찾다 보니 창업을 하게 되죠. 준비 안 된 창업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요. 요즘은 금융 사기도 문제입니다. 없는 돈으로 더 이렇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 이렇게 사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황혼이혼 하면요 재무 손실이 가장 크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전체를 딱 보면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죠. 국민연금연구원 2019년 조사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 월 최저 생활비가 195만 원, 1인 혼자 살 건데 나 117만 원 매달 매달 들어오면 됩니다. 적정 생활비 보시면 268만 원. 그리고 여유 생활비, 나 그래도 여행도 한 번씩 가고 싶고 골프도 한번 치고 싶다. 그러면 400에서 500, 더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질병의료비라든지 경조사비, 물가 상승 반영을 안 된 비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시죠? 자, 소득 크레파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답니다. 우리가 요새 퇴직이 되게 빨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 해도 63세 퇴직입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가 63세 퇴직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는 또 몇 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중간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요게 크레바스 특이한 말이라서 제가 넣어본 것도 있고 소득 절벽 시리즈가 한때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 절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노후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힘든 얘기만 자꾸 하네요. 제가 품격. 자, 내가 노후에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이 들기 위해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은 정신과 신체의 자유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19년 여기 요양병원 지난주에 혹시 부산 OM 들으신 분은 얘기 들으셨죠? 요양병원에서 요양비가 얼마나 드는지 간병비가. 그걸 고스란히 300만 원 가량이 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월 300만 원 가량 썼고요. 여기 보시면 간병비 압박은 상당하게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의 주범이 의료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의료비를 나중에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받기 전에 내 건강이 우선이겠죠. 내 건강을 지금부터 챙겨 나가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악몽으로 바꿔놓는 가장 큰 건강 파탄 두 가지. 하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기 힘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건강 챙겨가는 거, 내 가족의 건강 챙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어쩌라고?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 신랑 열심히 벌고 있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소득의 다각화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소득의 다각화를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득의 다각화를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한번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소득의 다각화는 예전에 항상 직장인의 마인드와 하면은 자영업의 마인드.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요즘도 알바를 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소득의 다각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몸을 쓰지 않아도 일하지 않을 때도 나오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득의 다각화를 생각할 때 리더님들이 요 오른쪽 전체부의 95%를 차지하는 이 사업가 영역이나 투자가 영역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생각을 넘기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또 뭘 하시면 되냐면은 수단을 찾으시면 조사업가 영역으로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투자가 영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이 속에 계속 있으시면 됩니다. 이 속에 계속 나오시면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이 이야기 했죠.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은 권리 소득, 인세 소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생활비 쓰는 것도 빠듯하고 또 어떤 일을 하러 가기도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생활비를 가지고 내가 쓰는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일,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노동 수입이 아니라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일, 사이드 잡으로 월급 이상 돈을 버는 일,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일,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 엄청 이상적인 일이죠. 이런 일 주변에 보셨습니까? 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 찾기,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메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알아보시고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문구 중에서 또 오늘 와닿는 게 있네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꿈 있으십니까? 자, 요거는 아메이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SBS, EBS, 희망TV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영상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경영기업, 이 기업의 비밀은 해가지고 이현우 씨가 직접 또 농장을 찾아갔던 그런 영상까지가 다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요 밑에 EBS 요거 같은 경우에는, EBS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너무 특이했어요.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아메이 회사가 소개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찾아서 내가 이 기업을 좀 알고 싶다 하셨을 때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더님들이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한테 어떤 분을 통해서 기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알아보실 때 뭘 알아보시면 좋으냐면요. 일단은 회사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렇게 많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회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플랜입니다. 회사가 제시하고 플랜이
플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품입니다. 내가 이 제품을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확인하세요. 성공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사실은 아메이 속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 가치를 더 많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메이가 상복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받은 상입니다. 요거 방금 ESG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이고요.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력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ESG라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ESG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틀러 어워드라는 상도 받았어요. 이번에 뭐냐면 마케팅 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고객 가치를 창출해 시장을 선도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사실은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시는데 지금 살아 계세요. 이분이 뭐 마케팅 5.0 이런 책을 쓰셨는데 저는 어려워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마케팅에 관련해서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한국 아메이의 사례 이걸 들어서 이 한국 아메이의 사례가 앞으로 시장 성과도 너무너무 맞아떨어진다. 마켓 5.0과 맞아떨어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아메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좋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제가 처음 선입견을 탁 내려놓고 보니까 마트더라고요. 마트. 제가 이 마트 저 마트 갔겠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마트에 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샀던 건 로션입니다. 로션. 아이한테 바르려고. 그랬던 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성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소비하는 걸로 그게 소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던 언젠가 만약에처럼 그냥 소비가 소득이 된다고 그냥 저는 이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실제로 나한테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생필품 속에 포인트가 있대요. 자,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디시드랍스 식기세정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PV, BV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숫자가 또 있습니다. 숫자가 꽤나 많아요. 이것부터가 머리가 아파.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간 유통 마진을 소비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저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PV는 점수치를 얘기하고요. BV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제 캐시백을 돌려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돌려줍니다. 저는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지금의 100만 원과 내가 나이 들어서 20년 후에 100만 원은 다를 테니까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모아놔야지 그 물가 상승에 반영해서 돈을 이렇게 나중에 풍요롭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물가 상승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식기세정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병으로 몇 병을 만들 수 있습니까? 20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5원 꼴로 쓰입니다. 자, 요걸 먼저 아직 안 써보셨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내가 좋으면 그냥 나 혼자 쓸래 하셔도 돼요. 자, 요거 쓰실 때 대신에 저희 쪽에서 나온 수세미 같이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자, 그런데 혼자 쓰고 좋으시면 혼자 쓰셔도 돼요. 그런데 써보니까 좋다 그러면 누군가가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쓰기를 가족들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8,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만 다 기억나요. 8,400원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저는 친구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는데 그게 친구가 아무리 비전을 얘기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8,400원이 딱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뭐가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때 다시 물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왜 8,400원이 들어왔어?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얘기해 줬잖아. 하면서 다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받고 나니 이해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정석상 에이 그거 뭐 환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랑이 아플까 봐 걱정이 좀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제가 더블엑스를 샀습니다. 가격이 비싸죠. 근데 더블엑스가 만약에 안 좋으면 반품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그때쯤 사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 더블엑스를 사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엑스 절반을 그 통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절반은 어땠을까요?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알씩을 딱딱딱 집어넣었어요. 다시 세볼 수도 있잖아. 반 남았는지. 저 너무 웃기죠. 그리고 나서 두 알씩 넣으면 너무 박한 거야. 그래서 두 알씩을 더 넣었습니다. 결국은 네 알씩을 더 넣어서 제가 반품실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품해보고 아 반품되네 이렇게 확인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품된대. 마음에 안 들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보너스 배분 개념도 요거는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아까 중간 유통 마진을 가져갔던 그쪽으로 제가 마트 장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아메이에 와서 마트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메이 마트에서. 그래서 생필품을 사는 곳을 바꾼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자, 그랬더니 자,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알려준 친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두 분한테 알린 거예요. 같이 써보자. 엄마 같이 써보세요.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나 아메이 쓰고 있는데 너도 한번 써봐. 라고 연결과 공유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 한 달에 쓰는 생필품비 정도 한 우리 금액으로 치면 여기 2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다 써본 겁니다, 각자. 그런데 내가 배달해 준 거 아닙니다. 아메에서 각자 쓴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제일 수입이 많을까요? 다 답 알죠? 전 똑똑해가지고 유 이렇게 찍었어요. 왠지 제일 위에면은 질문을 안 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근데 이유는 뭐게 물어보는데 모르겠대요. 자, 이유 볼게요. 보너스 배분 원리를 보시면 여기 아메이는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 소비한 걸 다 합쳐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쳐주냐면 나로부터 연결된 나로 인해서 소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부 점수를 모아줍니다. 자, 그래서 S 스폰서 점수를 한번 보면 더하기 하실 수 있죠. 저는 여기까지가 딱 할 수 있습니다. 20, 20, 20, 20 딱 합치면 점수 몇 점입니까? 80점 맞습니다. 자, U는 나 이하로 40 아니죠, 40. 60이죠. 제일 위에는 80, 60 그죠? 그다음에 각각 쓴 거 20만 PB. 그게 따라서 위에 옆에 보시면 보너스를 주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1차 보너스 적혀 있는 데서 20만 PB를 하면 3%를 돌려줍니다. 자, 근데 아메에서는 가장 나누게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한테 먼저 캐시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20만 PB를 사용하게 되면 3% 6,000원.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요 60만 PB죠. 거기에서 제가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A와 B의 소비를 빼준 나머지가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36,000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A와 B 12,000원을 빼준 나머지 24,000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스폰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보다 먼저 시작했잖아. 점수도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스폰서는 전체 80점이지만 내가 노력한 부분을 뺀 나머지가 스폰서한테 캐시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여기 없나요? 어이구야. 12,000원이 캐시백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 내가 더 늦게 시작했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확인한 건 뭐였냐면 첫 번째 그거였어요.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거 중요했어요.
솔직히 제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거 하긴 했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네. 자, 스폰서를 지워봐도 캐시백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를 지워도 밑에 AB가 캐시백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나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네. 그거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그거 두 가지 확인하고 나니까 요거 시작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누군가한테 알리게 되는 시기가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생필품 바꾸는 슈퍼 바꾸기 해보자. 나랑 같이 슈퍼 바꿔보자. 근데 이 제품이 좋아. 한번 써볼래?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생필품을 바꾸는 새 가정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요. 새롭게 생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나는 9%가 되고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저는 아이 학원비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도 줍니다. 요 선물 내가 써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같이 나눠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가면서 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제가 경험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아는 것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9%, 6%,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6% 이상 되는 세조의 세레그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리고 400만 PB가 되게 되면 지금은 30% 추가 보너스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작게는 사실은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요렇게 넘어가는 요런 돈이 저한테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한번 볼게요. 100만 원. 지금의 100만 원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70의 100만 원은 엄청 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생각하거든요. 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이 매달 들어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소득의 가치로 보면 정기예금 8억 원 이자가 되고요. 3, 4만 구독자 유튜브가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3, 4만 모을 자신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약 4억 원의 건물 임대료입니다. 4억 원 아파트를 샀어요. 제가 아파트 못 사가지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요걸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건물 지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1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온다면 너무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6개월, 1년 후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다 보면요. 약 25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1000만이 완성되는 이런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나는 1000만이 언제 만들어지나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자,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가 이제 1000만이 계속 굴러가는 사람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1000만이 되시면 SP가 되시고요. 1년에 3번 GP, PT 6번 달성하시면 됩니다. 자,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파운더스 PT가 됐습니다. 너무 좋겠죠? 이렇게 가시면. 자, 그래서 12번 달성하시면 보너스가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이 걸려서 파운더스 PT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요즘은 PT가 되시면 저렇게 저거 뭐라고 합니까? 금바입니까? 뭐 저런 것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함께 성장하는 성공의 단계입니다. 자, 2분을 열심히 도우셔서 사파이어 되시고요. 3분을 열심히 도우셔서 에메랄드도 되시고요. 이렇게 6분을 도우시면 다이아몬드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죠. 다 파트너가 파운더스 PT가 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꽂혀 있는 게 파운더스 에메랄드에 꽂혀 있습니다. 정말 가난과 이별하는 핀, 가난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Respect for the environment. Products which are organic in nature. Packaging that returns to the earth. At the heart of Amway is a story of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네. 이 영상 보셨나요? 저는 놓쳤네요. 이거 지금 시간을 보느라고. 자, 방금 보셨던 건 사실은 LOC, 우리가 아니고 아메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메이의 시작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
그것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ESG까지 연결되는 지금 60년을 넘게 이어오는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넣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글로벌 아메이에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아주 많은 직원과 아주 많은 연구원을 두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제품도 있고요. OEM 방식으로 아메이 기술력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제품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65개 연구소가 있고요. 75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이고요. 신용이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빚이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뉴트레이트라고 하는 멋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판매 세계 1위 브랜드 1934년이라는 보이십니까? 이제 뉴트라이트는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60년이 넘었죠. 63년 이렇게 가고 있는 멋진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그 멋진 원료인 뉴트라이트 원료를 아티스트리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홈리빙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퀸을 10년 동안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리스 부분에 보면요. 요즘 핫한 제품입니다. 25센트 라이더,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공간에서 함께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렉서 1699. 자, 발 아치가 무너지면 몸이 너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퍼스널 케어 레이저 L400. 요거는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 신랑으로 리얼하게. 자, 그 온포온 프로젝트. 이렇게까지 제품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직 혹시 카탈로그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탈로그를 얼마나 많이 전달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넘겨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원포원부터 보여주기도 합니다. 휴지 있어 언니, 간장 있어, 된장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자, 뉴트라이트부터 제가 좋아하는 제품부터 제가 저희 신랑 쓰러질까 봐 먹였던 제품입니다. 오래 쓸 물건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껴야 됩니다. 우선에 제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트라이트 먹였습니다. 저희 신랑부터 먼저 더블엑소 먹였는데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WX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인체 적용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DNA 손상이나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한다는 것까지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네 하고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는 계속됩니다. 활성산소를 줄여준다. 활성산소 관련 유전자에도 관여한다 해서 계속 그리고 to be continu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WX가 WX를 넘어섰다. 뭐 이런 광고라고 해야 되나? 저희들 거기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제품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계속 연구가 되어진다는 게 더 자랑스럽고 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쓰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 보세요. 닮은 꽃 가족이지만 다르다. 내가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저 가운데에 계신 여성분 2분 계시죠? 요게 그 2분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했느냐? 그 옆에 분들 2분 쌍둥이입니다. 한 분 엄청 날씬하고 한 분 엄청 뚱뚱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내 몸 내가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이분 아시는 분입니까? 이동국 씨 맞나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딸한테 운동하는 딸이 있더라고요. 그 딸한테 요 유산균 우리 지금은 유산균이라고 안 부르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걸 챙겨주는 부분에 이제 이게 방송이 되었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체질도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각자에게 맞는 것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겠죠. 뉴트라이트도 마찬가지겠죠. 나한테 정말 맞는 게 좋은 제품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야 제가 지금 제 변을 다 드러내놨죠. 저는 요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검사해 볼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인지가 떨어져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이더님들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검사해 보면요 다 나와요. 내가 왜 요즘 깜빡깜빡하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내 변이 왜 이런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면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나한테 맞는 제품을 그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장이 너무 안 좋은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바쁜데 마이크로바이오면 제2의 장기로 불리고요. 인간의 두 번째 유전체로 불립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여기 투자합니다. 빌 게이츠가 치매에 대한 치료제나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나 그다음에 요거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세계를 바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안내 받으셔서 꼭 한번 해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왕 유산균 먹는 거 효과 볼 수 있는 걸로 드십시오. 자, 공기청정기 이거는 다른 분 자료였는데 제가 캡처해놨던 거예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갔는데 병실에다가 이 조금 조카가 되게 걱정됐던가 봐요. 병실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은 거죠.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빨아들인 먼지입니다. 엄청나죠? 와, 무섭더라고요. 폐렴 걸린 애가 갔는데 저게 괜찮겠습니까? 어쨌든 자 바이러스까지 다 걸러주는 0.00 이사까지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집에 있으시죠? 그런데 방 한 개만 있다. 다른 방에 비어 있다.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할 때 공부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수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여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수돗물 여기 서울 수돗물 깨끗해요. 아리수 수질 기준 모두 충족했어요.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가 언제냐면 2021년 6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른 기사가 납니다. 항생제 등 약물 오염된 한강 아리수서도 약물이 검출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검사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 수질 검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수질 조기사를 본 사람들은 괜찮네 깨끗한 물이네 하고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걸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물을 저거 보세요. 진해 김해 가정집 독성물질 검출 저거 마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녹조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인데 지금 가뭄이에요. 그런데 녹조가 사그라들잖아요. 우리가 여름이면 녹조를 생각하죠. 그런데 겨울에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나빠질 거예요. 가축들의 분뇨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항생제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하수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걸러주는 정수기가 있다면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이 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엘사벨. 자, 우리 신랑 사진이네요. 자, 어쨌든 유전의 힘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좋아졌는데 제가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기술도 중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 찍혔어요. 어쨌든 간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기가 안 해. 내가 해줘야 돼요. 슬픈 사실은 이거 해줄 때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뭐 그런다는데 내가 해줘야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발은 이렇게 아까 제가 아치를 세워주는 리플렉스 119라고 했지요. 혈류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혈류량 측정했을 때 몸이 따뜻해지는 이렇게 혈류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 그리고 반사하게 기반한 손으로 마사지 하듯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생필품들. 우리는 좀 깐깐한 소비자입니다. 내가 마트를 바꾸는데 그냥 바꾸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바꿉니다. 써보고 바꿉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알려줄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쓰려고 애를 씁니다. 자, 우리 신랑 요 사진 넣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에 장난치지 마라. 자, 우리는 오렌지에도 하고요. 귤에도 합니다. 제 얼굴에도 하지요. 그렇게 좋은 화장지를 하나 쓰더라도 깐깐하게 골랐었습니다. 저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 재생 휴지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깨끗하게 내 아이 특히 딸아이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정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고려하시란 말 되게 많이 하네요. 자,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혜택 받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20만 PB 얘기했잖아요. 내가 35만 원까지 어떻게 바꾸노? 자,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10만 원치만 한번 바꿔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집 생필품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 화장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간장도 너무 맛있어요. 자, 제가 하나 또 추천드릴게요. 그 뭐지? 키친타올 너무 좋아요. 저렴한 것부터. 아까 디시드랍스 20병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담다 보면 10만 원 금방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달은 왠지 제가 말했던 뉴트라이트 더블엑스가 하나 드시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달까지 연결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회차, 2회차부터 5,000원씩 A클릭머니가 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회차가 되면 10,000원, 12회에서 24회차가 되면 15,000원. 10%, 1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마트를 갔을 때 그렇게 됩니까? 자, 마트랑 비교했을 때 50배 차이의 포인트를 우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긴 하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바꿀 이유를 찾으십시오. 안 바꿀 이유 말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아까 저처럼 반품하시면 됩니다. 한국 아메이는 22번째 진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한번 91년에 들어왔던 모습도 보겠습니다. 빠르게 넘길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5개 제품으로 94년에 늘어났죠. 이렇게 96년, 자, 99년, 자, 그 다음에 2000년, 자, 그리고 오늘의 초이스까지, 이 초이스 황금까지 어마어마한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건 새로 나올 제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 나올 신제품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의 비전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두 분을 소개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분은 제가 감동받은 분이에요. 1935년생이고요. 지금 87 되셨는데 지금 한 살 더 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10월 1일분 USP를 작년에 달성하시고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이분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퇴직을 하시고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우시고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사람들이 측은하게 보지만 나는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핑계 없어지십니다. 그죠? 나이 핑계 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한국 아메이 최초 지위 승계 이렇게 되어 계시죠. 자,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렇게 두 개가 뭐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메이의 네트워크는 상속된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실제로 상속된 예는 잘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이분이 직접 강의를 오셨어요. 부모님의 그 네트워크를 상속받으셨어요. 자, 부모님은 갑자기 이렇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의 그 네트워크 자리에 본인의 이름이 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죠?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파트너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의 그 캐시백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승계가 돼서요. 이번에 원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면 여행 못 가잖아요. 다이아몬드 여행. 그런데 이번에 크로아티아에 여행을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아이한테 뭔가 물려줄 게 없으신 분. 저는 물려받은 게 없어서 물려주고 싶어서 이 사업 하기도 합니다. 자, 저희 팀입니다. 아메이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웃기죠? 리얼하게 넣었다고 혼났습니다. 파트너한테. 이쁘죠 우리 파트너. 운동회도 합니다. 아이들이랑. 어떡해. 자, 이 시간은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품 증정식도 했고요. 자, 제가 아까 마지막에 사람 얘기했잖아요. 회사, 플랜, 제품 다 좋아요. 사람
이 속에 있으시면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전달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을 일단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어 저보고 읽지 말라대요, 우리 신랑이. 각자 읽으십시오. 발음 안 좋다고. 자,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걸 또 본질이라고 하죠. 아메이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냥 슈퍼 바꿔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운용하시는 거는 리더님들이 되실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메이의 본질 보여드리겠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발음 안 좋지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을 돕는 마음이 더 많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과 성공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저는 이제 당분간 핀업하기 전까지는 오해 안 할랍니다.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핀업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